호오나무의 저주. 야마나시현 고슈시. 낮에는 햇빛이 잘 드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밤이 되면 공기가 달라진다. JR 주호 본선 가이아마토역. 플랫폼 끝에서 선로 옆을 보면 울창한 숲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이 있다. 계단 위에는 작은 신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신사의 이름은 스와 신사. 그런데 이 신사는 신사 자체보다 경내 한가운데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로 유명하다. 호오나무. 목련과에 속하는 낙엽송이다. 줄기는 성인 2~3명이 팔을 벌려도 다 감싸지 못할 만큼 굵고 가지는 하늘을 찌르듯 뻗어 있다. 잎은 손바닥보다 훨씬 크고 매끄럽고 향이 진하다. 그 아래 서면 마치 거대한 생물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 나무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기가 있다. 만지면 죽는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전해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하지 않게 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나무와 관련된 기이하고 불길한 사건들이 실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설의 시작은 1905년 봄이었다. 인근 카와쿠보 마을에서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축제 때마다 찰떡을 쪄서 나누는 풍습이 있었는데 떡이 시루에 달라붙지 않게 떡의 바닥에 카시나무 잎을 받치는 것이 전통이었다. 카시나무 잎을 사용하면 은은한 향이 배고 떡이 부드럽게 떨어졌다. 하지만 그 애는 이상하게 카시나무 잎이 귀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신 크고 넓은 호오나무 잎을 쓰기로 했다. 넓고 향이 좋아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 부녀자들은 시루에 잎을 깔고 반죽을 올린 뒤 그 위에도 호오나무 잎을 덮었다. 쪄낸 떡은 윤기가 돌고 은은한 향이 났다. 모두 웃으며 떡을 나눠 먹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마을에 이상이 생겼다. 아이들이 먼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고지어 어른들도 같은 증세를 보였다. 의사를 불렀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약도 기도도 소용이 없었다. 며칠 만에 마을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 남은 사람들은 공포에 떠나버렸고 몇 년 뒤 큰 홍수가 남은 집마저 쓸어갔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호오나무가 마을을 삼켰다. 세월이 지나 전설이 잊힐 무렵 1953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가이아마토 역 주변의 선로 옆으로 호오나무 가지가 길게 뻗어 있었다. 철도 관계자들은 안전을 위해 가지를 잘라내기로 했다. 작업자 6명이 나섰다. 가지는 쉽게 잘렸고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해 그들 중 5명이 사고로 숨졌다. 기차에 치이거나 공사 중 추락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였다. 남은 1명은 크게 다쳐 평생 휠체어 신세를 졌다. 그 일을 지켜본 영무원과 신사 관계자들에게도 불운이 이어졌다. 교통사고, 원인 모를 병, 갑작스러운 실직. 사람들은 다시 이 나무를 두려워하게 됐다. 1968년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이 나무를 보러 왔다. 울타리 밖에서 장난스럽게 사진을 찍고 웃으며 돌아갔다. 그런데 단 3일 뒤 그들이 타고 있던 수학여행 버스가 대형 사고를 냈다. 버스는 전복됐고 학생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생존자 중 일부는 사고 순간
차 안에 나무 냄새가 가득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 철도는 노선을 살짝 굽혀 나무를 피하도록 설계했고, 신사는 나무를 울타리와 철망으로 감싸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울타리 안쪽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바람이 불어도 잎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그 앞을 지날 때면 시선을 돌린다. 얼마 전 한 여행자가 이곳을 찾았다. 그는 오래된 전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울타리 밖에서 카메라로 나무를 찍는데 갑자기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뒤집혔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던 잎은 뒷면의 잔터를 잔뜩 세우더니 툭 바닥에 떨어졌다. 그 잎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땅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집어들면 돌아갈 수 없어요.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숲은 고요했고 나무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행자는 서둘러 역으로 향했다. 그는 기차에 올라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가방 속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멈추지 않는 그 소리에 불안이 커졌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열었을 때 그는 숨을 삼켰다. 안에는 호우나무 잎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울타리 안에서 떨어졌던 바로 그 잎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나무까지 긁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느리고 일정했다. 마치 창문을 열어달라는 듯이. 그는 끝내 커튼을 걷지 않았다. 대신 귀를 막았다. 그 순간 긁는 소리가 멈췄다. 방 안이 이상하게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작고 건조한 톡 하는 소리가 났다. 나뭇잎이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바로 그 소리였다. 그 소리는 창밖이 아니라 침대 위에서 났다. 숨이 목구멍에 걸린 채 그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시트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발목 바로 옆 흰 시트 위에 그 호우나무 잎이 놓여 있었다. 울타리 안에서 떨어졌던 그 잎이었다. 달빛 속에서는 은빛이었지만 지금은 더 짙고 무겁게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시커먼 잎맥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마치 벌레가 안쪽에서 기어다니는 듯이. 그는 숨을 삼켰다. 그때 잎맥 사이에서 아주 낮고 젖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창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 번째 숫자를 기다리기도 전에 방 안에 불이 꺼졌다. 그리고 들려온 소리. 지금도 수화신사 경내에는 그 호우나무가 서 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